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한 종합편성방송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 JTBC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정몽준 후보에게 강남 4구에서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전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몽준 후보, 차라리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그 바닥을, 그의 본질을 샅샅이 보여주는 바람에 서울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차기 대선 주자에서도 멀어지게 됐습니다. 박원순, 훌륭한 분입니다. 다시 시장하시고 또 더 큰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원순 찍으시려는 분들은 또한 그와 명콤비를 이룰 수 있는 서울시 교육감 진보단일 후보 조의원을 기억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저는 요즘 한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홍구 교수가 쓴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시대 유신이라는 책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한겨레신문에 연재했던 그 글들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한홍구 교수의 유신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연재는 신문 지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토요판의 굉장히 넓은 지면을 통해서 매우 상세하게 오랜 연재를 통해서 유신시대를 그대로 밝혀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유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박정희 시대 때 보냈습니다. 그리고 11.6은 군대에서 맞았습니다. 복학하고 전두환 시대에서 살았죠. 그리고 전두환 시대 때 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오히려 유신시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 정도 이상을 알지 못했는데 최근 한홍구 교수가 쓴 유신을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시대 유신을 읽으면서 그 시대를 다시 반추해 봅니다. 박근혜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다시 이 책,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시대였던, 오직 박정희를 위한 시대였던 유신 읽을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낸 한홍구 교수의 유신, 많은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오늘 첫 사설은 경향신문 49일 세월호는 벌써 잊혀져 가는가. 오늘이 49일 49제 날입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49일째 되는 날이다.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49제가 곳곳에서 열릴 터다. 우리는 묻는다. 발인이 끝나고 49제도 마무리된 후에는 어찌할 것인가? 적지 않은 이들이 말하듯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인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서해 페리오가 침몰하고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대구 지하철에 불이 난 뒤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직은 세월호를 잊을 때가 아니다. 49제는 망각의 시작 대신 새로운 기억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49제는 망각의 시작 대신에 새로운 기억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지난 49일 동안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어제 서울대 총학생회가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대통령 화환에 신경을 쏟는 동안 실종자들은 차디찬 바다에 남겨졌고 가족들은 체육관에서 떨고 있었다. 국민들은 반성을 원했지만 정부는 언론을 통제했다. 유가족은 대화를 요구했지만 그들의 호소는 묵살당했다. 경찰은 유가족들을 미행하고 침묵 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을 연행했다. 이 모든 일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박근혜는 말 한마디로 해경을 해체했고 그리고 그 악의 눈물로 실책을 무마하려 했다. 슬퍼하는 이들은 미개한 국민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들은 불순한 시민으로 낙인을 찍었다. 라는 어제 서울대 총학생회가 발표한 시국선언문, 바로 오늘 이 현실의 핵심을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실종자 수색도 진상규명도 답보 상태다. 아직도 16명이 가족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바닷속에 있다. 선장이 왜 승객들에게 탈출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 해경이 왜 사고 직후 선내에 진입하지 않았는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사고 초기 학생 전원 구조 오보의 진원지도 규명되지 않았다. 뒤늦게 시작된 국회 국정조사는 첫날 일정부터 삐걱거렸다. 남은 것은 유병헌 일가의 도주국, 그리고 개념 없는 공직자와 종교인들의 막말뿐이다. 그렇습니다. 49일이 지났지만 우리가 궁금해하는, 실종자 유가족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것들은 단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주장, 불순한 겁니다. 이것은 진상이든 책임이든 다 덮고 가자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실종자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야 하고 사고의 진상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 낱낱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책임을 묻는 대상도 선장과 선원, 유병헌 일가에만 국한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침묵 행진을 제안한 대학생 용혜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호 이야기는 더 이상 언론 매체 일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잔인한 4월은 여름 더위에 쫓겨나고 겨울이 되기도 전에 망각의 눈이 대지를 덮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죽어야 교훈을 얻을 겁니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망각이라는 뿌리 깊은 병증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첫 단추를 바로 내일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응징해야 합니다.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이 정권에게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김선우 시인의 글, 이 봄에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의 일부분입니다. 욕되고 부끄럽다. 이 참담한 땅의 어른이라는 것이. 만족을 모르는 자본과
가시게 찌든 권력. 가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무능과 오만이 참혹하다. 미안하다. 반성 없이 미쳐가는 얼음나라. 너희가 못 쉬는 숨을 여기서 쉰다. 너희가 못 먹는 밥을 여기서 먹는다. 마지막까지 너희는 이 땅의 어른들을 향해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한다. 차갑게 식은 봄을 안고 잿더미가 된 가슴으로 운다. 잠들지 마라. 부디 친구들과 손잡고 있어라. 돌아올 때까지 너희의 이름을 부르겠다. 살아있어라. 제발 살아있어라. 미디어 협동조합 전 임직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페러렐 유제이님. 야, 이거 영어로 써서 어렵습니다. 어제 1년치 사용료 선납했다고 게시판에 써주셨네요. 조합원 가입하고 사용료 선납하고 나니 당당하고 뿌듯해졌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들 때 미래협동조합과 함께한다. 온몸으로 응원한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란 리본 이벤트에는 문강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전화 갈 겁니다. 그리고 독7096님도 유튜브로 다시 듣다가 조합원 가입하고 출자금을 냈다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서울 구로구 구로 이동에 브리앙 G7님 조합원 가입하셨습니다. G7, 네. 조합원 가입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조합원 숫자가 많이 늘었다가 또 적게 늘었다가 하기도 합니다만은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은 조금 부진합니다. 뭐 저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뭐가 부족한지 늘상 반성하고 더 좋은 방송, 더 좋은 뉴스K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송 보여드릴 겁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출자금 납입 5만원 1좌 이상 하시면 조합원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가입하시고 나면은 이 좋은 방송 후원해주기 위해서 매달 11,000원 이상의 사용료를 납부하시면 CBS 기자이체 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좋은 언론, 공정한 언론을 키우겠다는 그렇게 해서 그 뿌리에 물을 주고 그리하여 2년, 3년 후에 그야말로 지금과 같은 썩어빠진 지상파 방송을 능가하는 그들을 찜쪄먹는 훌륭한 방송으로 키워주겠다는 그런 분들 많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 선거의 의미 한겨레신문 사설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물이냐 대통령의 눈물이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최근 들어서 불리함을 자각한 새누리당은 선거운동을 하자는 건지 박근혜 선거운동을 하자는 건지 박근혜 사진으로 도배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선거니까지 그 입김을 놓치지 않고 있는 이 정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응징해야 됩니다. 과연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냐 아니면은 이 땅의 수많은 99%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냐 여러분들의 선택 기로에 져 있습니다. 내일 그 선택 국민에게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1일 서울역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과 기회를 한번 주시라고 읍소했다. 정진석 충남도지사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를 박근혜 구하기 대 박근혜 버리기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여당의 지방일꾼론과 야당의 정보심판론이 맞서는 게 역대 지방선거의 공식이었는데 6.4 지방선거 막바지에 여당이 대통령의 눈물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이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 새누리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일 뿐이다. 무슨 박근혜 정권 심판이냐 라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원 공세를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온 방송을 다 장악하고 있고 온 종편들이 오로지 박근혜를 칭송하기에 바쁘고 조중동 보수신문들, 한국의 종이신문 여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신문들도 박피의 청가를 부르기 바쁜데 여론은 점점 더 박근혜를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 공세로 나오는 겁니다. 그 수많은 거짓 눈물의 공세를 또다시 펼치고 있습니다. 차떼기를 했을 때도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 들어서 디도스 그리고 박희태 돈봉투 사건 때도 제발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서청원, 김무성 이따위 후화무치한 인간들을 총출동시켜서 낭행피를 총출동시켜서 또 한 번 봐달라고, 이번 선거는 박근혜를 구하느냐 박근혜를 버리느냐의 선거라고 이렇게 오도방정을 떨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박근혜를 버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마케팅은 전방위적이다. 눈물 흘리는 대통령 사진 옆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세요라는 큼직한 글자가 적힌 펼침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대통령의 눈물 장면을 편집한 동영상을 제공하며 선거에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도 전국 시 도당에 내려보냈다. 지도부는 대통령에게 힘이 되어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유세도 시작했다. 정말 골 때리는 앵벌이 구걸 시위입니다. 새누리당이 전면적 박근혜 마케팅에 나선 까닭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불을 댕긴 세월호 심판론의 바람을 막아보려는 시도입니다. 야심차게 꺼내던 안대희 총리 카드마저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박근혜의 눈물을 앞세우며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눈물 마케팅은 이번 선거의 본질을 호도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망가진 우리 사회의 문제를 낱낱이 드러내는 선거, 온갖 병폐를 바로잡을 방책을 놓고 경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새누리당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박근혜가 흘린 눈물의 의미도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개조하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저 박근혜를 지켜달라는 호소에서 세월호가 남긴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유족과 실종자의 울분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건지 국민의 분노로부터 지켜달라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 지킴의 그 대상이 누굽니까? 국민의 분노 아닙니까? 그리고 유족과 실종자의 울분 아닙니까? 이 썩어 빠진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시스템을 개조해달라는 국민의 울분, 국민의 욕구, 그걸로부터 박근혜를 지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후한무치하게도 대통령 사진 옆에 우리가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펼침막을 썼습니다. 정말 얼굴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운 인간들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세월호 참사로 흘린 유가족과 국민의 눈물은 과연 누가 닦아줘야 합니까? 참으로 물구나무선 현실인식이요 퇴행적인 선거 전략입니다. 이번 선거를 박근혜 구하기 대 박근혜 버리기의 싸움이라는 구도로 몰아가면 세월호의 비극을 계기로 다져야 할 각오와 그 세계에 할 성찰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맙니다. 새누리당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거 결과가 나오면 국민이 박근혜와 정부의 세월호 대체에 박수를 보냈다고 봐야 합니까? 반대로 기대의 성적이 나오면 새누리당은 국민이 대통령을 버렸다고 동네방네 외치고 다닐 셈입니까? 그렇게 해서 박근혜 버리기가 우시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고 하야 할 겁니까? 세월호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집권당으로서 무책임하고 몰렴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태도입니다. 정말 만약 이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부산 경남에서마저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대패한다면 국민의 뜻이 박근혜 버리기에 있으니
박근혜는 하야할 겁니까? 대답하십시오, 새누리당. 국민TV 국민라디오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는 6월 4일 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6.4 지방선거 투개표 특별방송을 마련합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서울 동승동 벙커원 스튜디오에서 딴지 라디오와 공동 생방송을 마련합니다. 특히 저녁 8시부터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자정까지 국민TV의 개표 방송을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동시 방송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오는 6월 4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투개표 특별방송,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취를 바랍니다. 예, 부산 동래구 칠산동의 누피아님, 조합원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서울 구로구 구로이동의 브리앙 G7님도 출자금 납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당당님, 팟빵 게시판에서 조금 전 소개된 댓글에 동감합니다. 저도 이제서야 1년 사용료 내고 나니 죄송하면서도 뭔가 당당해지는 기분이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아름다워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은 사용료를 많이 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아마 조합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선 기본 사용료, 즉 11,000원이라도 CM에서 신청하는 것이 국민TV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많이 도와주시는 거 물론 감사드립니다. 그 뜻에 감사드립니다만 지금 당장 기본 사용료라도 CM에서 신청하는 것이 국민TV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아름다워님, 4월, 5월 분이 통장에서 인출된 것을 보고 경험한 느낌을 전해드렸다고 하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삽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등찬 한겨레신문 대기자가 쓴 글입니다. 벌써 잊고 있나? 또 쏟고 있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글입니다. 들어보시죠. 생물학적 아버지인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지지해선 안 된다는 딸의 호소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에서도 고 씨의 가슴엔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다. 그는 5월 20일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욕보이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긴급 임원회의에서도 있었다. 그날 조광작 부회장은 가난한 집 애들이 설악산이나 경주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가면 될 일이지 왜 배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빈정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모두 백정이라고도 했다. 고 씨는 이 자리에서 임원들에게 전교조에 대한 확실한 조처를 다짐하며 지지를 읍소했다. 조광작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부회장. 참 그 망한 눈을 보면은 옆에 있으면 싸대기를 올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박근혜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백정이라고요. 국민의 99%를 백정으로 돌리는 이런 망언을 한 그 자리에 고승덕은 내가 교육감이 되면 정교조 하나만큼은 끝장을 내주겠다라면서 자기에 대한 지지를 읍소했던 그 인간입니다. 가난한 집 애들을 설악산이나 가지 뭐 하려고 배 타고 수학여행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그 조광작의 희대의 망은 그 자리에 있었던 고승덕이가 언제부턴가 그 고승덕의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ABA 폐륜을 고발한 자기 자신의 딸의 글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에서도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기만과 술수가 습관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성격 파탄을 은유하기 위해서 단 겁니까? 그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고승덕은 자기 자신의 딸을 2번 죽였습니다. 로스쿨 입학을 앞둔 27살의 딸을 어른들의 장기에 휘둘리는 꼭두가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딸은 자기 자신의 생물학적인 아버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노란 리본을 달듯이 방치했던 아들을 거론하면서 눈물 짓던 모습이 하도 역겨워 참지 못했다고 그 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란 리본도, 아들도, 참사의 희생자도, 방치한 자식도 고승덕에게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용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공작의 주범으로 지목한 문용린 후보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고 씨를 두고 팬티바람으로 도망가던 세월호 이준석 씨가 생각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딸까지 포함해 폐륜의 문제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따님이 아버지를 흠집내고 아버지는 딸을 돌보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의 폐륜의 한 모습이 아닌가.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런 폐륜 문제에 봉착하게 됐는지. 물론 공작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으니 딸만 두둔하긴 눈치가 보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가 누구냐는 물음에 모른다고 대꾸하며 커온 자식과 그를 버린 생물학적 아비를 똑같이 폐륜이라고 할 순 없다. 그에게 자식이란 방치되건 굶주리건 두들겨 맞건 그저 묵묵히 감수하는 식물인간이어야 하는 것이니 폐륜의 아비보다 더 낫다고 자부할 게 없다. 고 씨가 팬티만 입고 달아난 선장을 연상케 한다면 문 씨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주인공들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 서울시 교육감을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이끌었으니 세월호 참사는 필연이었다. 그렇습니다. 고성덕이가 세월호에서 빤스만 입고 도망간 그 선장을 연상케 한다면 문용린이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그 주인공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문용린이가 누굽니까?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교육부 총리를 하다가 5.18 전야에 룸살롱 가가지고 띵까띵까 술 처먹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교육부 장관 물러났던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서울시 교육감을 하면서 교육을 이끌었으니 이런 세월호 참사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천대 교수들은요, 지난 5월 22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난 5월 5일은 역사상 가장 우울한 어린이날이었고 5월 8일은 가장 슬픈 어버이날이었습니다. 5월 15일은 가장 부끄러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보다 앞서 성균관대 문과대 휴머니스트 교수회의는 이렇게 반성문을 우리는 스승이 아니었다라고 통탄하는 반성문을 발표했습니다. 반성가 자책의 고통 속에서 43명의 교사는 해고를 무릅쓰고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1만 5천여 명의 교사가 그 뒤를 따랐고 또 다른 교사들이 다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실명의 글을 남겼습니다. 대학 강단의 성명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교수들은 지금 광화문에서 시국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가족만큼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사나 교수들이다. 그들에겐 교사이자 학부모이자 어른으로서 2중 3중의 자책에 시달린다. 특히 어떻게 가르쳤길래 세상은 갈수록 탐욕과 부패의 사슬이 얽히고 국가는 생명의 살림보다 죽임에 익숙하며 사회는 승자 독식의 정글로 바뀌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어른들 말만 듣다가 수장되고 있는가. 숨쉬는 것조차 미안하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개나 소나 성명을 낸다고 짜증을 부렸다지만 이번 참사는 개건 소건 생명체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발언하지 않을 수 없다. 개 혹은 소보다 못한 수치심도 없고 측은심도 없는 좀비쯤 되면 모를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사회는 성자 독식의 정글로 바뀌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어른들 말만 믿고 따르다가 물속에 그 어린 생명들이 쓰러져 가는 겁니까? 어른의 말을 들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사회, 그런 사회 속에서 어른이 설 자리는 없어졌습니다. 어른과 아이, 부모와 자녀, 선생과 학생 사이 연결고리는 사라졌습니다. 교육의 토대는 붕괴됐습니다. 이렇게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들은 자책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진리와 공동의 선을 가르치기보다는 자본과 시장을 위한 유능한 인적자원이 되도록 종료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가톨릭대 교수들도 자성했습니다. 불의와 거짓에 적극적으로 맞서 진실과 정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제주지역 교수들은 통탄했고요.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삶의 지혜를 가르치기보다는 무한경쟁과 성과주의 교육의 공범자였다라고 인천대 교수들은 통탄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의 현장은 이렇게 비감하고 비장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 현장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죽임의 교육을 넘어서 살림의 교육으로, 기반의 교육을 넘어서 진실과 정의의 교육으로, 자본 중심의 교육을 넘어서 인간 중심의 교육으로 있구만 이제 무망한 것입니까? 폐륜의 아비 고승덕과 무능무책임의 아비 문용윤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는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는 이 세월호 참사를 벌써 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바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후화무치하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사도요한님, 아직까지 CMS 신청을 못했지만 어제 5월 시청료 계좌이체 했다고, 이번 달 꼭 내겠다고 써주셨네요. 예, CMS로 지금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지금 사무국 인원들 그야말로 최소 인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CMS 계좌 이체 신청을 바라는 이유는 관리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뉴스타파도 그렇고요. 뉴스타파는 3만 명이 넘었죠. 저희들은 이제 8,000명 겨우 넘었습니다. CMS 계좌 신청 부탁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따로따로 해주시면은 보내시는 분들이야 뭐 내가 보냈으니까 그만이다 하시겠지만은 그것을 관리하고 처리해야 될 인력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집니다. 지금은 숫자가 그나마 적어서 CMS 계좌 이체 신청 이외에 하시는 분들 그래도 꽤 돼요. 뭐 100명, 200명 수준은 됩니다. 간신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 숫자가 늘어나면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가급적이면 CMS 계좌 이체 신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의 지현탕님, 조합가입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이름을 실명을 쓴 걸로 보아서는 전화로 신청하시는 분일 것 같은데요. 아마 전화로 신청하시는 분들일수록 출자금 납입 속도가 빠릅니다. 감사드립니다. 선거 이야기를 조금 넘어서서요,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아니 참 진짜 이명박근혜 정권은 정해진 절차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데 정말 치가 떨립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절차를 밟을 때는 밟아야 됩니다. 정작 밟아야 될 절차는 안 밟고 초법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아니 유병헌이 이런 일가들에게 뭐 몇백 년을 구행한다는 이런 식의 사법체계를 흔드는 발언을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무식함, 그 수석공주적인 안목, 정말 골 때리는 나라 아닙니까? 제발 이번에 심판받고 좀 대통령직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이 쓴 초법적 국가안보실 운영과 안보문항, 이거 꼭 들어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경제 분야 부총리직을 신설해서 총리와 2명의 부총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사륜구동형 책임내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와 비경제 분야의 부총리는 행정부 소속이다. 이들이 책임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작은 정부라는 이 정부의 철학에는 맞지 않지만 법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행정부처를 이끄는 것은 행정부의 부총리가 책임내각을 이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기구일 뿐입니다. 그 보좌기구가 행정을 총괄하는 내각의 장관들을 통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초법적인 발상입니다. 청와대와 행정부는요, 법에 그 직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이건 무시 못합니다. 왜 법에 서로의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느냐? 대통령이 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장관들은 법에 정해진 자기 자신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한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국가안보실은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보좌기구이지 집행기구가 아닙니다. 행정각부는 대통령 비서가 아니라 행정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들로 일종의 집행부서입니다. 법적으로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부처는 행정사무를 관장함으로써 서로 직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각 부처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은 합니다마는, 즉 컨트롤 타워가 되긴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처들을 직접 관장하면서 책임 내각을 구축하겠다고 쥐랄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쥐랄일 따름입니다. 발음도 안 됩니다. 쥐랄. 실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과정에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국가안보실장의 파워가 행정부의 장관들보다 더 센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파워게임의 결과에 따른 것이지 청와대가 직접 부처를 관장하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청와대와 행정부의 분리는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청와대 비서실격인 승정원에는 행정부격인 이조, 병조, 호조, 예조, 형조, 공조의 6조에 대응하는 육부가 있었다. 육부를 담당하는 승지들은 왕명출납과 같은 왕의 비서 역할로 왕을 보좌했다. 책임내각으로서 6조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지는 않았다. 지금 박근혜의 이 발상은 그야말로 승지들, 비서들이 6조를 관할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발상입니다. 통일외교 국방 분야에서 책임내각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외교장관이나 통일장관, 국방장관 중에 한 명에게 힘을 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지원해주면 됩니다. 참여정부 시절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겸하면서 안보 분야에서 책임장관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절차를 지키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인 겁니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 구조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기행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시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수석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국가안보실이라는 세 개의 안보부서가 모두 존재를 합니다. 골 때리는 거죠. 한마디로. 청와대 국가기능, 청와대의 국가안보기능 너무나 복잡하고 비대해져 버렸습니다. 심플한 조직이라는 튼튼한 안보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 원칙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NLL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이 포를 쐈다는데 그 긴장의 순간 120억 원을 들여서 구입한 대포백 레이더인 아스가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어디서 무슨 포를 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송골매라는 우리 무인기 전력을 성급하게 공개하거나 부서진 화장실 문 조각을 북한 무인기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불필요한 막말로 안보 장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방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민을 불안하게 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이 나라의 국방장관이 북한은 없어져야 될 나라라고 그렇게 했다면 이건 전쟁하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의 업무 분장도 잘 모르는 상황이니 자꾸 이런 안보 무능, 안보 불안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십시오. 박원순 찍으시려는 분들은 서울시 교육감 진보단일 후보 이재연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